훈련병들 죄송합니다. 해보고 싶었어. 언제 이런 걸 해보겠니? 훈련병 퍼큐를 날리다니 엎드립니다. 원래 머리 박고 이러고 쓰는 거야. 대가리 박아. 이거 돌아가는 거 아니었어요? 돌아가고 있어. 일부러 그냥 넣어놓으려고. 아, 네, 꼭 넣어주세요. 자르지 마세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합니다, 쌤. 훈련병 지금부터 대답은 악으로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 나. 새끼 뭐야? 봤어. 아니 이게 내가 예. 진짜 나 진짜 예비군만 나 진짜 매년 그러니까 매년 작년에는 매년 7월에 갔어 예비군을. 네. 3박 4일씩 갔단 말이야. 네. 동미참. 그래서 이제 출퇴근이었어. 그러니까 9시부터 6시까지 이제 훈련 받고 이틀, 3일, 4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4일 내내 학원을 못 왔어요. 할 수가 없어서 할 수가. 근데 올해는 이제 하는 거야. 우리 좋은 거야. 하루라서 진짜 우리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래, 그런 거야. 근데 작년에는 이게 끝나고 바로 올 수가 없는 구조였던 게 더웠잖아. 아, 7월에 덥잖아요. 땀으로 범벅이 된단 말이야. 집에 와서 안 씻으면요, 그냥 그 약간 절인 김치가 돼요. 절인 김치. 이해를 바로 해봐. 와가지고 이제 수업하면 여기 이제 거의 이제 그 신지대야, 신지대. 여기서 땀냄새 풍기면서 왔다 갔다 존나 하는 거야 이제. 답이 없어요, 답이. 진짜 신지대야. 정말. 신지도요? 진짜 너무 힘들어. 진짜. 근데 오늘 딱 총 쐈는데 총이 되게 잘 맞더라고. 이게 관역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 검은색이야. 근데 오늘 딱 쐈는데 이렇게 맞았어. 이렇게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와씨 존나 잘 맞았다 이러면서 막 잘 쓰면 칭찬받아요. 뭘 칭찬을 해 진짜. 참 잘했어요 하면서 도장 찍어주는 거야? 아니, 무슨 모양이 있어요. 뭐? 관역이 왜 아니고 왜 사람 모양이에요? 사람 쏘니까. 과연 맞추냐? 관역을 맞추는 건 올림픽에 가서 하는 거고. 그래요? 전쟁 가서 과연 맞추기 아니야. 아이고, 내 머리는 안 맞추겠어요. 머리는 머리는 안 못 맞춘 거 아닐까? 비폭력주의자. 예. 못 맞춰도 돼요? 머리 안 맞추면 비폭력이구나. 머리 안 맞추면 비폭력. 선생님, 저 정말 죄송한데요. 잠깐 편의점 같은 양반. 니 키 존나 맞을래? 아니 너 갔다 오면 40분이야. 저못 참겠어. 뭘 못 참아. 참아. 목이 분리될 것 같아. 목이 분리될 것 같아요. 저 너무 아파요. 안 돼. 거절하겠다. 훈련병 견딥니다. 악을 까고 잠깐 기다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악으로 깡으로 버팁니다. 알겠습니까?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빨리 끝내. 거의 오래. 40분까지 끝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말입니까? 바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텐션 업. 솔직해 주십시오. 알겠다. 텐션 업. 아파. 훈련병들이 하는 거에 따라 악마가 될 수도 있고 천사가 될 수 있다. 알겠나? 씨발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보세요. 네. 수필의 내용을 파악해 보는 거야. 하생의 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람들의 반응 어땠어? 외당락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머머 이러면서 막 홀라당 넘어갔지? 네. 근데 빨간 약 주입하니까 어때? 부끄러워하죠. 네. 서로 그래서 반응이 다르다 이 얘기. 근데 무엇 때문에 다르는 거야? 외당락이라고 얘기했을 때랑 그냥 그저 그런 국내산 말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거지. 가능하시겠죠 여기까지? 근데 원래 거짓말하면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화나지 않나요? 화낸다고 하면 이제 성리학적 질서에 좀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리학적 질서로 따지면은 이게 화낸다라는 거는 이 내면의 질서가 깨진 거란 말이야. 내면의 조화가 깨진 거예요. 연대유대 조화가 깨진 거라고. 그러니까 화내는 거 안 돼. 야, 사대부대 화내는 거 봤어? 보여. 사대부도 약간 어때요? 약간 부채 들고서 에헴 뭐 이러고 양반이. 누가 옆에 와서 긁어. 에이 양반 병신 막 이러고 긁어. 그러면 허허 저런 싸가지 없는 새끼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우리나라 욕이 발달하는 거야. 실제로 막 이제 막 노발대발 해가지고 얼굴 시뻘게 져가지고 싸우는 거는 안 좋아해요. 전부 다 어떠는 거야. 조리돌림과 이게 돌리고 맷돌 돌리듯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어떻게 돌렸을까는. 아니면 그냥 냅다 그냥 막 박아버리 욕부터 박는 이런 것들. 미국의 욕이 너무 보세요. 하생의 생각입니다. 1에서 정리한 일화에 대해서 하생과 동계과사 글쓴이입니다. 객관화된 글쓴이다라고 얘기했었어. 세상 사람들이 이름만 좋아하다가 쉽게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 나와있지. 뭐라 나와? 평판에 뭐한다? 의존한다. 그런 세태를 뭐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니까 뭐? 비판. 예로부터 있어온 것인데 하생의 말은 뛰어난 재주를 지니고 있으므로 외당락에 이름 붙인 것은 세상을 속인 거라 할 수가 없어. 당연하죠. 실제 가치와 능력 이런 것들. 실제로 뭐가 중요하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지. 되니? 내가 좋으면은 오케이. 되니? 근데 다만 뭐 할 수 있어? 편작, 아까 뭐 마부, 편작 이런 것들 나왔었죠? 그런 것들에 빗댈 수 있다 이런 얘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아이고 얘도 수업하기가 싫나봐. 새끼 기열 어디 갔어? 새끼 정신 차려. 오, 조금 낮았다. 정신 못 차리네. 아이 제기랄. 오, 쫑조시 나오네. 오. 됐다. 대치웠다. 보세요. 개성적 언어에 대해서 보시는 거야. 조용해서 필자. 필자 떴네. 필자 뜨니까 뭐라 얘기하실래요? 글쓴이, 작가, 글쓴이, 필자. 나와 게으름 귀신의 대화. 잘 봐. 야, 귀신은 실제로 못 봐요, 우리. 못 본다고 해, 그냥. 여기다 대고서 또, 전 귀신 본 적 있는데 이러지 말고. 심지어 그 어떻게 대화를 해요, 또, 씨. 어떻게 또 귀신이랑 대화를 해. 불가능하지. 그럼 얘기해봐. 귀신과 대화한다라는 얘기는 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이죠? 비현실적인 현상이야. 비현실적 현상. 이런 비현실적 현상을 활용해서 게으름에 대한 사색한다는 얘기는 성찰이야, 무조건. 생각사예요, 성찰. 또 사색한다고 해가지고 가을바람에 무슨 뭐 단풍나무 밑에서 트렌치코트 입고 그러지 말고 성찰. 성찰의 결과를 담아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니?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게으름 귀신과의 대화는 실제로 귀신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있는 귀신과 대화하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게으름 귀신은 실제로는 뭐야? 내면과 대화하고 있는 거지. 성찰이니까. 가능하세요? 필자는 게으름의 양면성. 양면성의 얘기는 두 가지 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좋은 면, 나쁜 면 이런 식으로. 아이고. 빨리 끝내고 싶나 보네 또. 그거도 다. 그래, 후딱후딱 보자. 끄고. 보세요. 네. 게으름의 부정적 측면이라고 나와 있지? 잘 봐. 거기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이 게으름은 양면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어.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뭐야? 부정적 측면이죠. 부정적 측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게으른 건 나빠. 인간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 이런 얘기하는 거겠지. 그런데 그걸 경계하는 한편 게으름의 긍정적 측면이라고도 나와 있죠. 그래서 긍정과 부정이 둘 다 나오네. 긍정과 부정이 둘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거기 나와 있는 보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양면성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지. 됐니? 서로 다른 면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봐봐. 세태에 대한 뭐라 나오니? 비판적 시각 이렇게 나와 있죠. 긍정적 측면을 통해 세태를 뭐한다? 비판한다. 다른 말로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지. 되셨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필자의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내면에서 이루어진다. 두 글자 성찰. 성찰의 결과로 지금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고 있다. 요 얘기지. 가능하시겠죠? 넘어가 보실까요? 교술관례 특성과 형상화 방법 알아보자 이렇게 나와 있어. 외당락이라고 이름 붙인 말과 겨냥이라고 이름 붙인 돼지야. 잘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외당락이
하생이 야불이 털었던 외당나기. 두 번째는 겨냥돼지. 두 가지죠. 근데 둘 다 어때? 겨냥돼지부터 보자. 원래는 겨냥돼지인데 실제로 잃어버려서 그냥 아무거나 사왔더니 사람들이 어때요? 다 맛있는 거네 이렇게 얘기하지. 외당나기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국내산 말인데 외당나기로 구라핑을 친 거죠. 그래서 전부 다 공통적으로 어떤 거니? 평판에 의존해서 뭐한다? 가치가 부여된다. 요 정도는 잡을 수 있어요. 겉모습, 평판에 의존한다. 이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외당나기 같은 경우에는 어떠니? 이름은 외당나기인데 실제로 실질적인 가치도 역시 어때? 존재합니다. 어떤 실질적 가치가 존재하는데 700리를 한 번에 나흘 만에 달려오는 이런 것들 맞니? 그래서 우리 앞에서 잡았던 게 뭐였어? 비범하다 이런 얘기였지. 근데 겨냥돼지는 어때요? 겉모습은 그러니까 이름표 붙인 거는 겨냥돼지인데 실제로는 전혀 그런 게 아니지 맞니? 그래서 실질이 없고 뭐만 있어? 실질적 가치가 없어요. 실질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됐니?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식하기로 가치가 있냐 없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가치가 존재하느냐 가치가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돼지가 겨냥돼지라는 표딱지 하나 붙인 것만으로 칭송받고 얘는 실질적인 가치도 있어. 그래서 외당나기라고 안 하고 그냥 말이라고 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기 때문에 유난히 어떻기 때문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당나귀라면 신기해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지. 맞니? 그럼 전부 다 사람들이 뭔가 잘못 인식하고 그러면서 너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밑에 봐. 뭐라 나오니? 글쓴이의 깨달음이나 의경 등은 무엇을? 보편적 진리라고 나와 있지? 거기다 체크해놔. 보편적 진리는요. 우리가 교술갈래에서 얘기하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어? 교훈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너네 탈무드 정도는 아시죠? 탈무드. 옛날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즐겨서 이제 구전에서 내려왔던 랍비 이런 사람들 탈무드. 어린이 탈무드 이런 거 안 읽어봤니? 에휴. 봐봐. 그 밑에 교술갈래에서 드러나는 깨달음이라고 나와 있죠? 어촌기라고 나와 있지. 이거 우리 기했어? 기행문 할 때 그 기다. 가능하니? 그럼 어촌을 여행하면서 쓴 글이겠네요. 뭐라 나와? 작가는 또 나오지. 작가는에 체크해. 수필이겠네요. 당연히. 한문 수필. 벗의 말을 이용해서 누구의 생각? 자신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 Sure. 작가는 벗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할 만한 가치. 자, 해보세요.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럼 이 말은 후대에 이것을 계속 뭐 해야겠다? 전해줘야겠다 이런 얘기겠지? 가능하니? 후대에 이걸 뭐 해야 된다? 전해줘야 된다. 후대에 전해줘야 한다. 고전소설에서도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전기적이다 이런 얘기해. 근데 이 전기적인 의미 좀 달라요. 비현실적인 거를 전기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 건데요? 좀 의도가 달라. 기록할 만한 가치인 거는 후대에 전해주되 반드시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 교술갈래는 교훈이 들어가 있으니까 기록할 만한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전기적인 건 어떤 거야? 너무 신기한 거지. 너네 만약 UFO를 봤어. 그래서 UFO 보면 어때? 당시에는 사진기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쓰겠어요? 몇 월 며칠 1700년 몇 월 며칠 갑자기 동쪽 하늘에 시뻘건 무슨 접시가 날아다니더니 갑자기 뿅 하고 사라졌다. 이렇게 쓰지 않겠어? 비현실적이니까 쓰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 다음에 그의 성품에 대한 뭐라고 나와 있어? 평은 평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훈을 주고요. 나중 가면은 무엇도 있어? 평가도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외려설 같은 경우에도 누구에 대한 평가를 남기니? 주인공, 하생에 대한 평가 남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작가의 말을 통해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는 속인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이지.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거기 봐봐. 작가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 이렇게 나와 있죠. 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방향성과 무엇? 가치관입니다. 이런 거지.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방향성과 가치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봐. 나와 다에는 주체가 대상을 바라보고 사유하여 또 나온다. 사유 뜬 순간 뭐라고 읽어야 돼? 사유라고 뜬 순간 두 글자. 성. 아까 했어. 성찰. 계속 나옵니다. 기출은 반복된다. 성찰하여 얻은 인식이 드러나. 대상에서 발견한 새로운 의미 별표. 새로운 의미. 잘 보세요. 제가 이거 그냥 그림 그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 잘 봐. 여기에 주체라고 나와 있어. 이것도 이제 수필의 일부예요. 근데 나는 시고요. 다는 수필이었어. 그냥 인식의 주체인 자라고 해볼게. 거기에도 이제 주체라고 나와 있지. 인식의 주체니까. 여기 있는 주체가 대상을 인식한데 그냥 외부 세계라고 해봅시다. 여기 있는 외부 세계를 인식해요. 인식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객관적 인식, 관조는 물어 안 물어? 안 물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어때? 여기 있는 인식의 주체인 자아의 내면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이걸 묻는다고 얘기했었지. 주관적 인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주관적 변용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했지. 됐니? 그럼 잘 봐. 이거에 관련해서 새로운 의미가 발생하는데 왜 새로운 의미가 발생해? 여기 있는 그냥 외부 세계와 여기에 있는 내면 세계는 원래는 연관성이 없어. just 자아의 내면, just 외부 세계. 그런데 주관적으로 인식한 순간 자아의 입장에서 외부 세계를 인식하겠지. 그래서 뭐가 발생하는 거야? 새로운 의미가 발생한다. 이거 기억나? 기억나니? 네. 얘는 무엇을 통해? 유사성. 얘는 뭐? 대조, 차이. 차이로 인해서 서로 뭐가 만들어진다?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됐니? 잘 봐. 내가 만약에 길 가다가 나무를 봤어. 근데 내가 그날따라 너무 외로워. 가을을 타는 거야. 아, 외롭다. 하고서 저기 은행나무를 봤더니 은행나무가 흐드러지게 확 쏟아져 내리고 있어. 근데 난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 나의 외로움을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나무는 나의 외로움을 알아주지 않아.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외로운데 그 외로움을 달래주려는 것처럼 마치 은행나무가 후루룩 떨어지는 거라고. 남들이 보면은 미친놈 이러겠지? 맞아? 주관적 인식이죠? 그래서 뭐가 발생해? 새로운 의미. 너네가 만나게 될 수능에서 이거 세 문제 나옵니다. 이거 세 문제 나와요. 세 문제면 많은 거예요. 많은 편. 많죠. 왜냐면은 어렵거든. 감상을 해야 되거든, 이거는. 감상을 어떻게 잘했냐, 정확하게 했냐, 이걸 물으니까.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깨달음까지 간다, 이런 얘기. 다음 질문에 대한 글쓴이의 답이 무엇일지 생각해 본 제. 외당락이 겨냥대지와 같은 이름만으로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 아니요. 뭐가 중요해? 실제로 얘가 어떤지를 아는 게 중요하지. 그 다음에 잘 달리는 말에 상고시대 준마 이름을 붙이는 거 부끄러운 건가요? No. 잘하면 오케이. 되니? 뭐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군인으로 예를 들어서 군복 입었으니까 군인으로 얘기해보자. 만약에 어떤 군인이 전쟁에서 전쟁 같은 걸 나가서 뭐 우리나라도 어디 뭐 파병 가거나 아니면 지원 나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해군이야. 그 이제 뭐 지휘했던 지휘관이 해군이에요. 그런데 고작 뭐 대여섯 척 군함은 좀 그런다. 아무튼 뭐 소대 한 명 분량 뭐 12명 10명 이렇게 있는 그 소대를 이끌고 소말리아 해적을 작사를 냈어.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만약에
아, 현대판 이순신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어떻게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어? 부끄러워.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워낙에 실력이 출중하니까, 해군이라는 그 군을 이끌면서 위대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으니 뭐라고 붙여도 돼. 이순신이라고 붙여도 전혀 상관 있어, 없어? 없어. 이해됐니? 여기까지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뭐 그림을 졸라 잘 그려. 그림을 개 잘 그려. 그래서 막, 와, 이 새끼 거의 반고흐가 환생했는데? 막 이렇게 얘기했다 쳐. 한국의 반고흐야? 막 이렇게 얘기했어. 반고흐에 대해서 어떻게 반고흐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 잘 그리니까 뭐라 붙여주는 거야. 반고흐. 천재 물리학자. 이 새끼 아인슈타인인데? 아인슈타인의 이름에 먹칠하는 게 아니야. 똑똑하니까 오케이. 가능하시겠죠? 가보자. 밑에 봐. 다음 구조에 나타난 이 글의 표현상의 특징이에요. 동계거사가 이 말 듣고는 뭐한다? 웃으며 말했다. 아까 우리 했던 거 객관화. 기억나니? 그 밑에 고사를 활용하거나 구체적 사례를 든다는 별표 좀 쳐놓을래? 고사 활용이나 구체적 사례. 뒤로 넘겨봐. 37페이지. 그 더 알아보기 다의 그 밑에 부분 봐볼래? 5번 선지 한번 봐볼래? 네. 5번 선지 뭐라 나와 있어? 우리들의 누가 포함돼? 작가 자신이 포함되므로 작가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확장하여 유사한 경험을 가진 독자들의 공감을 뭐한다? 이끌어낸다 보이지? 그 부분 5번 통째로 별표 쳐놓으세요. 그럼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객관화 관련돼서 한 번 더 얘기해 볼 수 있겠네. 객관화를 통해 거리를 일부러 두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라는 거야? 자신의 경험이 그냥 일반적인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일을 뭐 할 수 있다? 겪을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확장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는다? 공감을 얻습니다. 이런 얘기. 됐니? 잘 봐. 소설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소설. 아니, 소설도 아니지. 뭐 소설이 됐든 아니면은 뭐 드라마가 됐든 이런 거 얘기해봐. 잘 봐. 너네 범죄 드라마, 범죄 아니면 다큐멘터리 이런 거 있죠? 다큐멘터리 생각해봐.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있죠?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에서 피해자, 피의자를 실제 실명을 쓰는 경우 본 적 있니? 거의 없죠. 그냥 뭐라고 해? 김땡땡씨 이렇게 얘기하지. 이땡땡씨, 이모씨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물론 이 피해자들이죠. 피해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함이지. 실제 범죄에 노출되었던 이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함인데, 신원을 보호해주기 위함인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뭐라고 느껴? 실제로 이런 일이 내 주변에도 어떨 것이다. 많지 않을까 싶은 경각심이 생기지. 이해되니?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확장을 하는 거야. 우리도 모르게. 인식의 지평을 넓혀간다고. 이해되세요? 이건 닥치고 경험이야, 얘들아. 확장을 하게 된다. 객관화하게 되면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소설에서도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런 거 나와. 1964년 겨울 서울이라고 하는 김승옥의 이제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김씨, 이씨, 박씨 뭐 이렇게 나와 대충. 근데 어떤 경우냐면은 김씨가 이제 포장마차를 가요. 김씨랑 이씨랑 같이 포장마차를 가. 서울에. 딱 가는데 포장마차를 가니까 박씨가 하면서 막 술을 먹고 있어. 근데 이제 두 명이 같이 술 먹다가 저 사람 왜 저러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이제 너무 서럽게 우니까 가서 물어봐요. 저기 혹시 그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우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희 아내가 전 돈이 없어서 아내를 팔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충격적이죠? 그래서 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내가 이제 병든 거야. 병이 들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내를 이제 시체 안치소에 넘기면서 돈 받고 판 거예요, 이거를. 돈 받고 팔아버린 거야, 장기를. 그러면서 그 받은 돈으로 포장마차에 와서 술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막 죄책감에 막 시달리면서 술을 먹어. 그래서 그 아저씨가 오늘 하루만 저와 같이 있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 아저씨가 오늘 저 혼자 있으면 너무나도 위험할 것 같으니 같이 저 여관방에 들어가서 같이 하루만 있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동행자였던 김씨와 이씨가 어째? 처음 봤는데 갑자기 여관방 가서 자자고? 이 새끼 뭐야? 하면서 이제 좀 꼬름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자 방을 씁니다. 김씨 김씨 같이 방 쓰고요. 박씨 따로 방 써요. 그러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여기 일행 중에 한 명이
깨워요. 어이 김씨 옆에 그 박씨 죽었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 왜? 어제 목매달아서 죽었다나 뭐라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놓고서 엮이면 곤란해지니까 어때요? 여관방을 즉시 뛰어나옵니다. 그래서 저기 골목 쪽으로 사라져요. 그러면서 소설이 끝나거든. 그 소설이 있어요? 응.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1964년 겨울 서울이라는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아무튼 김승옥 작가의 작품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의도적으로 이름을 부여하지 않아. 과몰입을 방지한다고. 너희들 말로 하면은 과몰입을 방지해. 살짝 뭐하게끔 만들어. 거리를 두게끔 만드는 거지. 그러면서 사람들로 어떻게 하는 거야? 비극성이 갑자기 확 올라가죠. 그리고 내 주변에도 어때?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궁금증을 유발하고. 이런 것들. 되시겠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 언젠간 다 써먹을 거야, 얘들아. 그 다음에 그 밑에 봐봐. 고사를 인용하는 것의 효과라고 나와 있어요. 고사란 얘기는 옛날 일이야. 옛날 일. 됐니? 그 밑에 봐봐. 이별이란 두 글자 만든 사람은 나와 100년의 원수로다. 아니 이별이란 말을 만든 거랑 뭔 상관이야. 진시황이 분서. 너네 분서 기행유는 아니?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어? 안 배웠어? 이런 쎄발. 진시황이 어쨌냐면은 진시황. 진나라라고 하는 첫 황제예요. 그래서 진시황이야. 책을 불태우고 유생들을 갱도에 파묻어버렸다고. 생매장해버렸다고. 분서갱유. 그래서 진시황이 분서할 때 이별 두 글자를 잊었던가? 이게 뭔 얘기니? 나는 이별하기 싫은데 진시황 때문에 내가 이별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지. 누구 탓하는 거야? 진시황 탓하고 있는 거죠. 그때 불살렸다면 이별이 있을 소냐? 방랑사, 진시황을 암살하려던 곳이야. 쓰고 남은 철퇴를 천하장사 항우. 항우는 우리 옛날 이제 초한지라고 해서 유방과 항우 이렇게 있어요. 이제 초나라를 세운 항우야. 항우에게 주어 힘껏 둘러매어 이별 두 글자를 뭐하고 싶다. 깨치고 싶다 이런 얘기 나오지? 너희들 모르죠? 정상. 왜? 이거 중국의 고사거든. 이해되니? 그럼 봐봐. 중국의 고사를 인용함으로써 그만큼 이별하기 싫다라는 여기 있는 화자의 마음을 더 뭐하는 거야? 부각하는 거지. 밑에 제목 봐. 뭐라 나와있어? 춘향전. 보여? 너네가 알고 있는 그 춘향, 성춘향. 몽룡 오빠! 이러면서 막 가지마! 나 두고 어디가! 이 얘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별하기 싫어 하면서 철퇴로 깨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자유의 어떤 시대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다음으로 가봅시다. 여기까지 하면 끝이에요. 가와 나를 읽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 수필의 의미를 생각해봐. 잘 봐. 80년대, 90년대 때는요, 믿을만한 제조사가 만든 다소 비싼 제품을 뭐라 불렀대? Maker.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뭘로 삼았대? 신뢰 여부. 무슨 얘기니? 믿을 수 있냐 없냐를 판단했다고. 이걸 통해서. 가능하세요? 그래서 유명한 식품회사가 아닌 회사에서 만든 가성비가 좋은 식품은 싸구려 내진 불량식품.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스타벅스가 짱, 컴포즈 막 이런 것들은 이제 막 싸구려다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야. 지금은 그러지 않죠? 지금 그러면 미친 정신 나간 인간 아니야? 그 밑에 보세요. 과거에 값싸고 브랜드를 모방한 제품을 있던 PB, 그거 봐봐. 프라이베이트 브랜드라고 되어 있죠? 독자적으로 만들어 판매한 상품이야. 이런 게 이제 우리 알고 있는 뭐 오리온, 농심 뭐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게 이제 PB예요. 그런데 점차 소비 유형이 변화하고 SNS 채널이 상품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크게 성장해. 브랜드 의존도가 낮아져요. 가에서 했던 브랜드 의존도가 확실히 낮아졌네. 그러면서 뭐 한대? 내용과 품질을 먼저 따진대. 그래서 NB 상품 밑에 봐. 제조업자가 소유하고 관리한다. 보이니? 잠깐만. 프라이베이트 브랜드, 잘못했네. 프라이베이트 브랜드가 거기 나와 있는 판매업자가 소유하고 관리한다 나와 있죠? 이 말이 뭐야? 우리 저기 이마트24의 노브랜드 이런 거 있지? 그런 게 이제 PB예요. CU 이런 것들 있지? CU가 단독으로 출시한 이런 것들. PB 상품이 좀 더 중요해지고, 그래서 NB 상품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데 제조업자가 소유하고 관리한다. 이게 뭐야? 아까 말했던 오리온, 농심, 무슨 뭐 있잖아, 뭐 베지밀 두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이제 NB야. 근데 지금은 어때? PB로 가고 있지. PB 뭐 편의점 단독 뭐 출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뭐 편스토랑 그다음에 흑백요리사 히트치고 난 다음에 급식대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했던. 씨발 나랑 다른 세계에 살고 있나? 이 정도는 알아야지. 아무 말도 안 하길래
그게 뭐예요? 이런 줄 알았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뚝배기 날려버릴 뻔. 세야. 이때 보세요. 이수필의 글쓴이라면 가와 나에 나타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지. 가 같은 경우에는 실질보다 뭘 더 중시해? 평판, 브랜드 가치만 더 신경 쓴다. 나에서는 평판보다 실질을 더 중요시한다. 가성비, 킹성비, 품질 이런 것들. 그러면은 이수필이 어떤 의미를 가지겠어? 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어요. 쉬워요. 외당나기, 겨냥하면은 눈 돌아가는 이런 것들. 가능하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떻다? 똑같다. 그럼 뭐 하게끔 만들어? 성찰하게끔 만들 거고 또 반성하게끔 만들겠지. 가능하시겠죠? 아유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우투도 영투도 우, 영투도 금투도 라미 하겠습니다. 와 우영우다. 진짜 겁나 안 들려. 그럴 사람 아니야. 이거